작년 봄에 참여해서 1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마 이제 4월 1일 날 런칭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돼서 졸전뿐만이 아니라 들어오세요. 이러세요. 우리 저기 가운데 지금 오신 분은 제학생 밀려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신한산대학교의 박연조 교수님이십니다. 그 1년 동안 준비되신 내용, 그래서 지금 졸전뿐만이 아니라 학년작이나 내지 졸업생들도 본인의 IP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좋은 아이디어지만 하장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시작된 기획입니다. 여러분이 잘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지금 설명해 주신 김애니은희 대표는 애니킴 대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대표는 미국에서 오랜 세월 젊은 때부터 대학 졸업 이후에 호텔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성공사를 많이 남기신 디벨로퍼 출신이십니다. 한국에 오셔서 부산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역에 내리시면 앞쪽은 막 밀면이면 돼지국밥 많이 팔리는 막 그런 엄청난 상가가 있는데 뒤쪽은 그냥 바닷가였었죠. 그 바닷가 매립지에다가 마블사의 체험관을 한 300억 들여서 검은색 천막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승진 교수나 강은홍 교수나 유희 교수 기억날 건데, 우리가 VR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딸은 VR을 한다고 부산역에 내려서 물어물어서 검은색 텐트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료를 보고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신분증도 만들었지, 신분증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간이, 그 마블 체험관을 만들었던 공간이 지금 엄청난 도심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디벨로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아무도 안 사는 공간에 힘을 실어놓고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IP의 그 역할을 하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아마 교수님들과 함께 더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더 도움 주시고 싶은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당은 학교 옆에 큰 중식당을 통째로 30개를 빌려놨습니다. 끝나시고 오늘 못 가신 분들은 학교 제가 게스트하우스 방까지 빌려놨으니까 편하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현 선생님께서 시간을 다 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니까 선생님도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걸 되게 희망합니다. 그러면 어젯밤부터 오늘 발표를 위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김애니은희 대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애니입니다. 자꾸 김애니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그 중간네임, 미들네임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이름을 없애기 못해서 언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걸 그대로 한국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항상 김애니언이라는 그게 되는데 김애니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눈 보면 아직도 빨간 충혈이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쪽 눈이 한쪽 눈이 완전히 빨갛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 코피 열리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눈이 이제 혈관이 다 터진 거죠. 그때 이제 한창원 교수님이 우연찮게 저의 눈을 보게 되고, 야, 이렇게 컨텐츠 얻기를 위해서 컨텐츠에 관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는 지인들 다 불러서 도움을 청하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오신 우리 이현수 선생님부터 한창원 교수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교수님들도 한 분 한 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밤새 고민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 진심을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길로 갈 건지에 대한 진심을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 처음에 저희 이 기획을 하게 된 거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그 앞침, 요즘 앞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요즘 앞침 구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0.1%도 안 되는 인원들만, 크리에이터들만 돈을 번다고 그러고, 지금 한국은 1000만 크리에이터 시대가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 박탈된 그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까라는 어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크리에이터들하고 소비자들 직접 연결시키자. 그래서 만든 게 오픈 마켓입니다. 결국은 대기업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돈은 소비자들 돈이고 그 돈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이 크리에이터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이걸 오픈해서 처음부터 그냥 오픈 마켓을 만들자.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유통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주도했던 유통 마켓에서 벗어나서 오픈 마켓이 돼서 그 오픈 마켓이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연결시켜줌으로 해서 많은 어떤 그 혁신을 이루었듯이, 우리 크리에이터들도 소비자하고 생산자들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오픈 마켓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지금 그거를 목표로 하고 1년 반 전부터 저희들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픈해서 베타 서비스 나중에 저희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거냐 했을 때, 저희들이 NFT라는 그 선기능을 가진 NFT를 이용을 하기로 했어요. 왜 NFT를 하냐면은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이유가, 투자가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에게 소비자들이 직접 투자를 해주는 구조인데, 그러면 소액 투자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소액 투자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소액 투자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저희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저희 자본금도 충분하게 있고 저희들 IT 기술자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이 되는데, 대신해서 소액 투자를 받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이 매번마다 매 개인마다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법인을 만들고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고 건강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이 금액이, 물론 이제 웹툰이나 이런 쪽에는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음악 하는 친구들은 작게는 100만 원,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500만 원을 얻고 싶어하는 이 학생들에게 그럼 과연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라, 주식 발행을 해라, 매번 건강원에 보고를 해라 했을 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들은 그 절차 때문에 다시 소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없앴는데 어떤 게 있겠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게 됐고, 다행히 지금은 NFT를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상품을 보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투자의 어떤 일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필요한 창작 자금을 NFT를 발행을 해서 지분을 아니면 지분 아니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해서 NFT를 판매하게 만들자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웹 3.0이라든지 NFT라든지 블록체인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만든데 또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NFT를 만들어서 이제 민팅을 한다고 그러죠. 솔직히 이제 한 사람 개인이 이제 NFT를 발행을 하는데 민팅을 한다는데, 민팅을 하려면은 코인이 필요해요. 뭐 이더리움이 됐든 아니면 코인 마켓에 가서 코인을 사서 코인 지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코인으로 가지고 가스비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귀찮은 일들을 프로세스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저희들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 플랫폼은 가스비 대납이라는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카카오는 뭐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은 카카오하고 연동을 시키고, 크레이턴이라는 그 카카오가 자기 메인 넷이 있어요. 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크리에이터를 미리 구입을 해서 그 SB까지 대납해주는 구조라서, 크리에이터들이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올려서 펀딩을 받고, 펀딩을 받으면서 민팅이 되고 NFT가 발행이 되면서 지분을 자기 약속한 지분만큼 주고 완성해서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제가 설명이 됐나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서 저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흥행을 시킬까? 이걸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에 많은 돈 선정으로 TV 광고라든지 이런 선전을 많이 하는 대신에 그걸 하지 말고 콘텐츠를 간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셀럽들 우리가 주된 목적이 이런 어떤 소외된 계층들의 정말 타고난 아이디어들을 뽑아서 그걸 펀딩을 해주고 가는 구조라면은 마케팅은 셀럽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자.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은세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명한 영화 뭐 이런 각 분야에 있는 셀럽들에게 우리의 어떤 이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작품 활동을 여기서 해서 NFT를 만들어서 본인의 지분도 어느 정도 수익의 지분을 10% 20% 판매함으로써 자기들 팬들도 유입시키고 또 팬들에 대해서 또 고마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 하는 플랫폼의 또 좋은 한 가지 점은 1000명의 진정한 팬덤이라는 칼럼을 쓰신 분이 케빈 켈리라는 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1000명의 팬만 있으면은 정말 부유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0명이 내가 진정하게 나한테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에서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를 계속하고 내가 그 1000명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은 내가 창작자로서 정말 부유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책도 내시고 이제 칼럼도 쓰신 분인데 그것처럼 저희들이 NFT를 판매하는 이유가 많은 정도의 이제 타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이제 우리가 펀딩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많은씩 1000명의 이제 팬을 모집을 하는 거죠. 물론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고 특이해야 되고 뭔가 매력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1000명이 많은씩 투자를 해주게 되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분의 성공을 위해서 왜냐면 경제적인 지금 공동체가 되고 있잖아요. 20% 됐든 30% 됐든 40% 됐든지 지분을 수익을 배분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팬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때 미국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88학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풋볼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 학교의 풋볼 팀이 되게 유명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스포츠 토토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스포츠 토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서 이제 풋볼 리그가 있는데 제일 잘 맞추는 사람들한테 한 명당 1불씩 내고 그 마지막 제일 잘 맞힌 사람이 이제 위너 텍스를 해가지고 200불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00원을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1000원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풋볼이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000원밖에 안 냈지만 200불이라는 그 상금에 이제 눈이 멀어서 막 선수들 이름도 다 외우게 되고 막 콜어백이 누군지 오늘 스코어는 몇 대 몇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까지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겪은 게 이게 참 무섭구나. 이게 로또도 많이 하시겠지만 로또도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로또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정말 자기도 알죠. 자기가 이거 성공하는 확률이 적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돈이 들어갔을 때 그만큼 이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후원 제도를 넘어서서 이게 수익 쉐어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놓은 게 수익 쉐어가 돼야지 진정한 팬덤으로서 본인들이 창작자들이 원하는 활동을 팬들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설명해드리고 저희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저희 지금 나눠주는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투자자들한테도 이걸 많이 어필하려고 만약에 처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웹툰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투자를 했더라면은 지금은 어땠을까? 이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작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질문이죠.
근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컨텐츠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 구조라는 뜻이 지금 뭐 컨텐츠의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게 저작권 보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 그다음에 장르적인 다양성도 지금 대기업 위주의 어떤 이게 드라이브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돈을 버는 어떤 컨텐츠 위주로 개발을 하게 되고 작가들한테도 푸시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자기들 작가를 직접 도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르만 발전하게 되고 연재 주기도 뭐 자기 어떤 회사마다 자기들이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연재 주기도 다양해질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창작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독자가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소유한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만 아이디어가 있다고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플랫폼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루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순히 우리가 크리에이터하고 투자자들만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구루라는 프로페셔널한테하고도 연결시켜줍니다. 펀딩을 받을 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글을 잘 못 쓴다 그러면은 글과 그림에 대한 돈을 다 펀딩을 받되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시는 분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저희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웹 3.0에 요즘 말씀 많이 듣는 웹 3.0에 창작 거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한 그런 웹 3.0 개발했는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웹 3.0만 가지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만 웹 3.0이 된다고 해서 다른 데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웹 2.0하고 3.0이 혼합돼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올려놓으면은 거기에서 시드 펀딩 아이디어 100개를 받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글은 한 번은 그러죠. 어떤 아이디어가 올라왔을 때 100개를 못 받은 아이디어들이 펀딩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좋아요 100개를 먼저 받는 아이디어 단계를 거쳐서 100개를 받으면은 시드 펀딩이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드 펀딩에서 자기가 원하는 투자금을 펀딩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협업 단계를 통해 가지고 구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뭐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뭐 카카오가 됐든 자기 연재를 하고 싶은 때 연재를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는 연재를 하지 않겠다. 저희 왓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연재를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에서 사고사고 통해서 수익까지 가는 단계가 모두가 저희 플랫폼에 들어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 사이트가 최고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게 지금 낡은 말이라서 다들 쓰지 말자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솔직히 저희는 와우하자, 와우하면서 돈 벌자, 와우하면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보시는 구독자들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혼자서 다 완성을 못했던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한 교수님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부산에 용감하게 저희가 그금을 들여서 마블 그때 왜 부산까지 내려갔냐면은 그때 한참 부산 블랙팬더라는 걸 찍었죠. 부산에서 영화를 찍었고 그때 2017년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마블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거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부산에다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분양이 끝났고 오피스텔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마블을 디즈니랑 일을 하게 되면서 할리우드에 유명하게 되죠.
다른 대기업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 와우라는 애니킴이 와서 6개월 만에 저희들이 그걸 계약하고 마블하고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전시 공간을 오픈했었거든요. 오픈했기 때문에 그 애니스피드라는 말이 이제 할리우드에 퍼지면서 저희들하고 사업하고 싶어하는 이제 회사가 많아졌죠. 그 이후에 소니하고도 저희들 다시 이제 IP 계약하게 되고 소니 거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들 플랫폼에서 좋은 작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한 교수님 지나치시겠지만 저희 8년, 9년 정도 전에 와우 픽처스라는 그 영화사를 저희 설립했고요. 5대 배급산에 들어갈 정도로 영화는 많이 그 당시에 많이 찍었어요. 근데 똑같은 이유라기보다는 한국에는 제작이랑 배급을 같이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영화관을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가든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라도 당연히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싶지 우리같이 영화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 사업보다는 IP 사업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IP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마블이라는 이제 IP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애니메이션사도 저희들 해서 소니랑 같이 애니메이션도 했었고 부천의 영상문화산업단지라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미국에서 디벨로퍼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결합시키는 부천 문화산업단지도 저희들 기획 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날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이 많은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했고 아마 교수님들이 이해는 좀 하셨을 겁니다. 잠깐만. 제가 교수님 하기 전에 저희 사이트가 우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렇지. 스피커 될걸요? 아마 네.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열리는 거 아닌가? 열리죠? 네, 와플이 지금 나갑니다. 네. 연기 안 된다 지금? 네, 인터넷 죽었어요. 왜 여기 인터넷이 안 되나요? 됩니다. 메인을 사실은 진짜 메인이 하고 때리고 연기라는데. 진짜? 핸드폰으로 볼게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봤어요. 네. 됐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에 들어가서 지금 한 100몇십 개가 올라왔어요. 저희를 지금 베타 서비스고 아직 광고도 안 했고 지금 이제 그 광고 지금 기획하고 있고 광고 내보낼 텐데 지금 우리 정식 오픈하기 전에 한 100개 들어왔는데 한 몇 개 좀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와우플래닛 정기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와우플래닛에서 음악팀을 맡고 있고요. 음악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악 쪽도 웹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 콘텐츠가 어쨌든 간에 세상을 향해서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음악 분야도 사실은 항상 부익부 빈익빈처럼
그 소수의 분들만 성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서 이제 음악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창작물을 좀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좀 직접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음악 쪽에 올라온 아이디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현재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아마추어에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웜사운드라고 하는 인디 재즈 밴드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앨범을 내면 유통 수익 혹은 저작권 같이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구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 이제 워플래닛을 통해서 펀딩 금액을 요청을 해주시고요. 해당 펀딩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마일스톤을 어떻게 잡아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악이 릴리즈가 됐을 때 수익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30%의 저작 인저권이라고 하는 건 유통 수익을 말합니다. 저작 인저권 300개의 NFT를 판매하여 구입하신 NFT 수량에 따라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놓으면 이런 문구를 보고 회원분들이 투자를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 음악 같은 경우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곡들이에요. 이런 곡들이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2만 개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선택받는 곡은 뭐 한 달에 10곡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워플래닛은 이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툰도 웹툰도 좀 제가 한번 정월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기재를 해주십니다. 작가분들이.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 거야, 어떻게 나는 프로젝트를 완수할 거야, 그리고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당신들과 함께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거야 라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은 회원분들이 이 IP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목표 금액이 1,000만 원? 네, 목표 금액은 1,000만 원을 하고 있고 제작 기간은 화당 2주에 총 6개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펀딩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IP로 발생한 유통수익 10%를 나누겠다 라는 이제 메리트를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콘텐츠는 제한 두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워플래닛을 통해서 좀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안에 서포터와 크리에이터가 서로 공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5만 원. 밑에도. 저희들 유튜브 사이트도 나와 있고요. 유튜브 보시면은 저희들 공모 지금 2편이 안 되니까 저희들 공모하고 있어요. 처음에 좋아요 100개 받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100만 원씩 지급해요. 4월 1일부터 좋아요 누릴 수 있고 모든 아까 올라온 것처럼 지금 4월 1일부터 좋아요는 막고 있어서 지금 좋아요를 못 누르는데 4월 1일부터 좋아요 누르면은 처음에 그냥 무조건 좋아요 100개 받는 그 작품에 눈치도 따지지 않고 100만 원씩. 그래서 세종대학교나 이미 저희들 협업했던 학교에는 지금 포스터 다 붙여놨고요. 그래서 올라온 작품들도 100몇씩 보시면
지금 아마 보시다시피 몇 개 대학들은 그 이번 중간고사 때 리포트를 여기 올리는 걸로 하는 학교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4월 1일부터는 여기 그룹 일종의 멘토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멘토나 그룹 참여 리스트에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여기 온라인 작품들 수시로 보면서 멘토링을 하거나, 그 멘토링을 또 직접 크리에이터가 참 좋은 멘토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가치 평가를 받아서 서포터로 참여도 할 수 있게끔 경로가 돼 있고, 아직은 뭐 논의 중에 있지만 학교별로 하는 졸업 전시회나 작품 발표회도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작품을 올리고 또 대중과 투자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4월이 지나면 이제 위클리 매거진이나 멀슬리 매거진을 만들어서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투자받거나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작품에 대한 리뷰도 같이 올려주고, 그래서 일종의 투자 큐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오늘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 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돈을 어떻게 넣어서 NFT는 어떻게 사고 현금화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수니까 너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묻긴 미안하다, 이런 식의 가오 빠지는 얘기는 질문하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그때 물어보셔서 이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니까 질문하시고 또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 오늘 보시고 명함을 다 받으셨으니까 추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도 같이 도움을 주고 싶고 조언을 하고 싶다라면 누구든지 애니킴 대표한테 내지는 우리 김영민 이사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조언해 주시고 자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애니킴 대표한테 또는 다른 이사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아이디어 공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방송 영상 보니까 만들어진 작품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같은. 네, 당연하죠. 네, 지금 다양한 어떤 애들을 보면 저희는 지금 그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려고요. 준비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또 회원들이 투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만 예쁘게 만들고 정말 누군가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대부분 손을 안 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한 3억 올려놓은 분 계세요. 그래서 뭐 자기가 바이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뭐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올리신 분들 계시고, 또 그 포부가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해주면은 저희들 플랫폼에서는 적극 추천을 하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거는 재밌게 만들고,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들이, 사용자들이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재밌게 만들면 저는 펀딩은 된다고. 요즘 펀드풀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해가지고 사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인기가 좋아요. 펀드풀은 나오는 것마다 거의 다 100%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뭐 뮤직하우나 이런 것도 좋은 컨텐츠가 없어서 그렇지, 컨텐츠만 좋으면은 투자하고 싶어하는 소액 투자가들은 되게 많고 이미 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 요소 중에 하나죠. 최근에 그 MZ 세대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모임이 동창회거든요. 초, 중, 고 동창회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걸 왜 만나냐? 내가 친한 친구는 이미 만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환호했던 아이러브 스쿨이나 밴드가 작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장르적 도전이나 실험이 세대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아마 웹툰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10년 연재했다가 종교한 작가가 다시 새 작품으로 네이버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작품 수는 300개에서 900개로 늘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IP를 1년에 50개, 100개 만드는 회사가 동시에 100개, 50개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장르적 실험이나 아이디어의 도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창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어떻게 본다면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장르적 실험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눈치 없이, 다른 대중들 눈치 없이도 한번 이거 어떠냐고 올릴 수 있고,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장치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잔뜩 올라가서 선택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제어나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를 적었을 때 바로 큐레이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순위가, 좋아요 순위나 투자 순위가 바로 합류돼 볼 수 있게끔 하는 리스트업 작업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거는 베타 서비스 버전이고요. 지금 풀 버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솔드아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음악, 또 웹툰이면 웹툰도 화로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지금 베타 서비스라서 그냥 아이디어 쭉 다 지금 그 폴링 순서대로 좀 올라왔네요. 이분은 좋아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한꺼번에 지금부터 좋아요를 누르면은 먼저 올라오신 분들이 다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좋은 작품이 많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제 보시고 있다가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저작권에 대해서 여쭤보시네요. 좋은 질문 같아요. 기존에 있던 타 공모전에서 입장하지 못했지만 노출을 했던 작품, 네. 혹은 타 어떤 전시에서 노출이 되었던 작품을 여기에 올렸을 때 혹시 문제가 되는, 혹시 여기서 만약에 조합을 받지 못해서 상금을 받지 못했으면 이 타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는지. 당연하죠. 저희들이 아까 설명했듯이 이걸 만든 게 제가 뭐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소위 말해서 삥 뜯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공모전에도 보면은 네이버나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만 네이버에도 보면 도서관 하나가 2만 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애들도 여기 도전을 해서 펀딩을 다시 받아서 뭐 한상한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한테 다시 에드바이저를 받아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정말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띄워놓는다고 도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여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공모해 보면은 대신해서 만약에 자기가 네이버나 다른 데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오고 싶으면 반드시 그게 컨센트를 받아야 돼요. 저희들한테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펀딩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했어야 돼 이런 조건도 없고요. 그럼 이번에 했던 200일을 끝나면 여기 있는 작품들을 다 내려주시나요? 아니면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내리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릴 수 있죠. 요즘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웹툰은 여기에 지금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세계관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랬다가 만약에 이것이 자기 작품에 대한 약간의 노출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저희 아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물어봐줘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 다 만들어진 거는 뭐 지식재산권도 있고 보호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아이디어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받기 되게 힘들어요. 저희들 지금 이제 특허 신청해 놓고 저희들 트레이드마크 신청해 놓은 게 아이디어가 IP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식재산권이라는 저희들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I가 개발되고 뭐 AI 개발된 게 뭐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까지 다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 IP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그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은 IP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가 뺏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이라는 뭐 카피도 안 되고 저희들이 스스로 지울 수도 없는 거기에 저장 디지털 원장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소송이 일어나거나 뭔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컴퓨터 들고 와서 막 소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할 게 아니라, 아니면 자기 그냥 걸쩍걸쩍 아이디어 뭐 패드에 적어놓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원장에 적어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이건 내 아이디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허도 받고 저희 회사에서 뭐 많은 그 언론에다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이디어를 이제 IP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펀딩이 됐을 때는 물론 아니요, 펀딩되기 전에도 이제 올려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펀딩되면 디지털이 가지만 펀딩되기 전에도 아이디어가 매달 며칠 날 저희 보시다시피 다 돼 있죠. 날짜 다 적혀 있잖아요. 그때 근거 자료가 남는 거죠. 근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나 보시면은 저희 그 관련된 변호사가 이제 그 얘기도 하겠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지금 이승진 교수가 얘기한 정확한 포인트가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죠. 내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평가를 받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를 내가 냈는데 그게 갑자기 이틀 후에 3일 후에 다른 놈이 웹툰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야. 사실은 신성한 이혼 이번에 드라마 나왔잖아. 이게 웹툰이거든요. 카카오 웹툰. 그런데 이혼적인 변호사 아이디어가 지금 7개가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뭐냐면 시작은 다 비슷해요. 사람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예 학생들도 제가 보다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여기 들어와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로펌하고 연계된 변호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마 가장 많은 일이 업로드 시켜 투자받고 커지고 하는 일만큼이나 저작권 분쟁이 많아질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도 똑같잖아. 내가 분명히 아이디어 내서 콘티를 올렸는데 저기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게 똑같다는 거야. 이게 뭐야? 분하지 그러면. 그래서 AS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렸던 사람이 자기가 저작권에 대해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침해 그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원장을 그래서 여기 있는 변호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뺏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 플랫폼의 생명이죠. 어떻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법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서 또 AS를 해주고 지금 더 추가적인 거는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투자받고 지분 관리를 어떻게 스스로 자기 지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 관리할 때 잡는 방향, 계약서 쓰는 방향까지도 여기서 서비스를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처음에 이 플랫폼 디자인할 때부터 터커 변호사한테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그 변호사 뭐 특정적으로 그분만 쓰라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 통해서 많은 이제 Q&A가 나갈 거고 또 유튜브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런 방송을 올릴 거예요. 그 웹툰을 만드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은 공모전 및 투고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작품을 통해서 일부만 몇 컷만 하고 제작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은 공모전 및 투고를 받지 않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화상진흥원에서 제작 지원 사업을 봤을 때는 공모전 투고 가능해져요. 이것들에 대한 공지가 이것은 작품을 통한 수익이 아니라 제작을 위한 뭐 투자금이다 이런 공지가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모전 출품이나 작품 투고에 좀 문제가 없어야지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을까 공지를 딱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그쪽 공모전 내가 오해를 하지 않지. 이미 공개된 작품 아닙니까? 공모전에 낼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법적으로 여기에 올리는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공모전에 제출해도 플랫폼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구를 아마 밑에 공모전 그 유의사항에 보면은 적어놓긴 적어놓죠. 저희들 그런 비슷한 문구 적어놨는데 좀 더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스타툰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런 작품이 등록이 됐을 때 이거를 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노출됐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게 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IP술을 하고 있는 작가가 직접 등록을 해서 이제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는 되게 좋은데 이게 등록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작가가 할 수도 있고 기업이 또 당연하죠.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기업 B2C가 됐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아니면 그룹이 됐든 그거는 저희들은 한마디로 놀이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고가 안 나게 많은 이제 그 안전책을 마련해놨지만 거기 와서 노시는 분은 어른이 놀 수도 있는 거고 애가 놀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거죠. 이게 작품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에이전시에서 들어오는 작품 퀄이 일단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미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게임 형태를 많이 도입을 했어요. MZ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 게임 보면 등급 이제 올라가듯이 작품을 이제 하나 내는 사람들은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뭐 이제 배지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는 뭐 10개 이상 작품에 뭐 이제 투자를 하는 펀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뭐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지 나중에 보면은 들어가면은 뭐 한창원 교수님 같은 경우 배지가 잔뜩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구루들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은 작품에 투자했고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뭐 금방 모를 수 있게끔 그런 재미있는 구조로 많이 해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 김한재 교수님이 정확한 주장하셨는데 인스타툰 같은 것도 본인은 자기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홍보하려고 올렸는데 그리고 공개된 작품이기 때문에 공모전이 안 받아주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 그런 조치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공모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공모전 준비까지 작품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싶어서 올렸는데 그 행위 자체만으로 공모전에 대해서 없는 상황이 만들잖아.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만든 게 그 당연히 저희들 고려해서 이제 조치를 하겠지만 플랫폼 만든 게 공모전을 하지 말라고 만든 거거든요. 공모전 하지 말고 팬들한테 얘들이 최대한 어필을 해서 필요한 자금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지 그걸 받고 팬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1000명의 팬만 있으면은 이거 못할 게 없는데 그 1000명한테 조금만 채워주면 10% 정도 주면 10% 주는지 20% 주면은 공모 나가서 매일 그 공모 상품만 보지 말고 발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네가 왜 이거 작품을 활동을 하는데 공모 전에 나가서 그냥 1등해서 그냥 공모 그거 따먹으려고 그게 다야? 네 꿈이 그게 다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게 꿈이 아니면은 그런 사람 그게 꿈이면은 당연히 공모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 기획을 하게 된 게 제가 제작사에 알겠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다 했는데 맨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영화를 볼 사람도 웹툰을 볼 사람도 아닌데 맨날 나한테 와서 이거 기획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발 볼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작품을 올려놨을 때 볼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볼 사람들이 해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개발하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공모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 같은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뭐 교수님들이나 실제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공모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심사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통한다고 해서 꼭 MZ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한 작품이 성공하는 법이 성공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심사조차도 계속해서 공모 얘기 이제 뭐 중요한 얘기지만 공모보다는 정말 오픈해서 너희들 애들한테 선택받게 해라. 그리고 정말 성공 한번 해보자. 대박을 한번 내보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 웹사이트,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월 2일자 오픈한 동안에 제가 또 준비해야 될 Q&A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교수님들이 계속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신 주요 질문에 대한 FAQ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와서 확인하고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동일한 고민을 다 학생들이 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투자가 받는 와중에 창작자의 뭐 단순 변심이든 어떠한 이유로도 프로젝트를 내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텀블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가장 이 크라우드펀딩에서 주요 플랫폼인 텀블벅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학생 시절 때 작업을 했던 작업을 텀블벅에 올려서 처참하게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좀 부끄러워서 텀블벅 제 개인적인 그 계정을 로그인해서 삭제를 하려고 눌렀더니 그 제 프로젝트가 삭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사한테 문의를 해서 이거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텀블벅에서는 플랫폼 운영 원칙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금액 투자를 받았던 상품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이 다른 타인의 투자금이 모였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흔적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라고 그 운영상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NFT고 이제 어떤 형태로 투자를 받는 거는 차별화가 되겠지만 타인의 투자를 받았던 콘텐츠가 어느 날 들어가 봤는데 그게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라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텀블벅도 그거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내가 응원했던 작품을 투자했는데 이게 어느 날 사라졌다 이러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 정책을 정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작품을 많이 올렸는데 수익만 배분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지식재산권을 나눠가지고 오너십이 이제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저희들도 수수료로 1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작가의 성공을 빌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10%의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3명 3자가 모두가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리자 했을 때 다 동의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릴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 작품이 진행이 안 될 경우도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이 저희들 이제 뭐 한 8년 9년 동안 컨텐츠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는데 저희들 경험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이죠.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올렸는데 펀딩을 받았는데 뭐 먹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품을 한 중간중 만들었는데 인기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 우리 이제 플랫폼이 10%밖에 10% 정도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를 떼가지고 갖고 NFT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스텝인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DAO라는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와우가 계속해서 작가를 찾아라 아니면은 어떤 작가를 찾아서 자기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그래서 작가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뭐 다 싫으니까 돈 돌려주고 끝내자 하면은 또 그것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투표를 통해 커뮤니티 통해서 매번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케바케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기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경우에 불편해야 되는. 그죠. 근데 우리 책임에 이제 작가 목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누군가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대신 대답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오면 돈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만 원의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웹툰을 보나 어차피 음악을 들으나 만 원씩 2만 원씩 구독을 할 텐데 언제까지 너희들 스타벅 커피만 마실래? 스타벅 주식 사. 이것처럼 주식을 사서 있게 해주지만 근데 실패할 수도 있어. 창작자들은 만 원에 그냥 만 원을 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작가들이랑 뭐 작품도 보고 작가들이 만드는 과정도 보고 작가들의 또 그림 그린 것도 자기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노래처럼 그게 이제 가이드라는 건데 그런 가이드도 좀 듣고 뭔가 자기가 만 원을 투자했지만 도와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실패해도 같이 동조해주고 야 또다시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프로모션 하려고 해요. 아마 김만중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들의 투자 전에 그런 공지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것도 이런 시스템으로 나중에 투표제로 활용이 돼서 대다수가 가진다면 갈 수도 있고 다수가 의결권을 행사해서 수독하자면 다 반환받으면 되는 겁니다라는 공지가 있어요. 이용약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용약관에 저희들 스텝인 할 수 있는 그 이용약관에 동의를 다 하시고 저희 이용가입되기 때문에 회원가입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사실 되게 안 읽지. 이용약관을 안 읽고 왔기 때문에 아주 넘어가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게 그러니까 그런 이중으로 고지를 합니다. 풋노트에 한번 고지를 하고 또 이용약관에 또 게시를 해서 이중으로. 매번 그 작품 밑에 보면 풋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풋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작 자금도 저희들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죠. 한꺼번에 100%를 잡으실 때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마일스톤이라는 이제 그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일스톤 내가 1단계에 걸쳐 5단계에 걸쳐서 내가 다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투자가 입장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는 거죠. 얘가 정말 할 의향이 있는지. 갑자기 자기는 뭐 1억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다 마일스톤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원샷으로 줘 이러면은
투자가들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근데 마일스톤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아이디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아이디어 100몇씩이 올라왔는데 보면은 아 정말 얘는 정말 괜찮다라는 작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 정도? 10개 올라오면 한 2개 정도는 그런 작품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보는 것도 투자가들이 보겠죠. 그래서 그런 그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펀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말씀. 네, 저 설명자는 성현입니다. 일단 서비스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넓고 광대한 분야를 다루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만화 및 애니메이션 및 웹툰을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여기가 괜찮을 거야 라는 거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추천 키워드에서 사실 저희가 가르치는 준 프로의 친구들은 프로의 실력을 가졌든 아마추어의 마인드를 가졌든 혹은 반대든 간에 아직은 조금 자기들을 던지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 이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홍보 문구가 만약 그걸 원한다면 이미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는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비스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서비스들과의 차별점, 차이점 중에 무엇이 있나 일단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창작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 아마추어 경계에서 예를 들어 2차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굿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레귤레이션에서 업체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능력으로 중간에서 어떤 레귤레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롤이 있다고 한다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창작을 하러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홍보할 때 이런 것이 좋다 얘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미국에 오래 한 20몇 년 살았는데 미국에는 후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 마켓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패트리언이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게임도 우리 골프를 치러 가도 미국에서는 그냥 게임 굳이 내기를 안 해도 돈이 왔다 갔다 안 해도 게임을 치고 즐길 수 있는데 한국은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커질 수 있는 마켓이 한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라든지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이트에 보면 후원이지 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사실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수익을 배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 드렸지만 부부도 남편을 응원하는 이유가 경제 공동체잖아요.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네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그냥 내가 밥오면 밥은 줄게 이 정도 되면은 그 사이가 탈탐이 좀 약간 루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장점은 아까 제가 풋볼 얘기도 하고 일부 투자했을 때 어떤 그런 얻어지는 흥미 그 다음에 관심 이런 게 다른 사이트보다 저희들 사이트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2차 MD 상품 만들고 해외로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성공만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들 넷플릭스 한국에만 오픈할 게 아니라 미국에도 당연히 오픈할 거고 사이트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도 다 오픈할 예정인데 그런 IP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MD 상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질문이었나요? 추가로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와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아마추어도 아니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거에 큰 책임을 못 느낍니다. 아이들은 또 던진다. 근데 나는 이 과정이 나도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본인들이 어차피 프로가 된다는 목표를 갖고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IP가 그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그 과정상에서 느껴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 던진다는 게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작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크레딧이 어떻게 발전돼가는 거를 그 안에 충격도 받고
아무 답을 안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마 대학교 빨리빨리 그걸 아는 것조차도 자기가 들어갈 시장에 대한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설명해 주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얘들한테. 이게 경제교육을 빨리 시켜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투자자들이. 난 아직도 못하고 있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도 못하고 있고. 근데 그걸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과제를 내는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피드백이 오고 책임을 느끼고 투자하는 사람이 몰려오는 순간에 얼마나 큰 부담이고 책임인가를 스스로 느껴봐야 프로에 나가서의 책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방법이 같고요. 아마 지금 추가적인 굿즈나 마케팅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투자받고 성장해 나가는 단계마다 장치들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네, 그 작품 제작을 함에 있어서 멘토링 같은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뭐 3D 리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운드를 한다거나 조금 작품을 제작할 때 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분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멘토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연결시켜 주거나 내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내가 이걸 참여하고 싶고 내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이나 네. 그런 통로는 없는지. 네, 저희들이 그 재작년 크리스마스 파티였죠. 저희들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플랫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한번 해보자. 우리가 먼저 일단 한번 해봐야지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될지 안 될지를 해보자 해서 애니메이션을 원했어요. 저희들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했냐.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려면 수십억 또는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돈이 제일 제가 이제 이 마켓에서 보면은 어디에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하냐면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기획안을 만들 때 그때 뭐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제일 이제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안이 잘 만들어지고 아이디어가 좋고 재밌으면은 이걸 뭐 넷플릭스에 팔든지 OTT에 팔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한 120군데 정도는 그 있으니까 자료만 120군데 보내서 누구 한 명만 좋으면은 제작이 되는데 처음에 1억이 없어서 그 아이디어조차도 디벨롭 못하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플랫폼에서는 제작을 하진 않아요. 저희들이 제작까지 플랫폼에서 제작까지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위험한 거고 처음에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 되는 거죠. 한 1억에서 3억 정도.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구루들이 있죠.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리깅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저희들이 추천해주고 하는 PD들 역할들은 다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걸 찾는 것보다는 처음에 그 기획안들 영상 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파티 여기 주역들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야 애니메이션 아이디어 가져와봐 해가지고 했는데 한 다섯 개 아이디어가 올라왔었어요. 그 정말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디벨롭해서 OTT에 넷플릭스에 보낼 수 있나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실제로 넷플릭스 보냈어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들한테도 보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획 자체가 애니메이션 기획하는 뭐 전문팀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희들이 아직 지금까지도 뭐 얘기를 하지만 채택은 안 됐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런 어떤 루틴을 마련해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증명해서 보여줬죠. 그 전민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 지금 아까 음원 서비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원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린 친구들하고 애니메이션 기획자하고 연동시켜주는 것들 거기에 맞는 적당한 음악을 그러니까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본인 아이디어를 업로드시킬 때 방금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하는데 이 제작 파트에 이 전문가들과 같이 하고 싶고 이 음악을 같이 지원받고 싶고 라는 영역에 대한 오픈을 같이 체크를 해서 여기 들어오는 멘토가 아니더라도 그래 이 작품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음악을 내가 하고 싶다 아니면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 웹툰도 내가 어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작품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맞죠? 그거는 추가로 장치가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후를 런칭하는 동시에 추가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희 PD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PD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메모하셨다고 오늘 요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철구.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서포터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한다 할 때는 시작품 기획할 수는 없고 일단 좋은 영화는 대부분 단편한 영화인데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과연 서포트들이 여기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까? 그것과 그러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나갔을 때 어쨌든 투자가 되고 하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마켓으로 나오고 어떤 수익이 창출된다 아니면 뭐 명예훼손인데 예를 들어서 장편 같은 경우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장편도 60억, 70억, 80억 이상으로 투자가 진행된다 할 때 여기서 기획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될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장편 같은 경우에 서포터들이 또 어떻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까에 대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 크리에이터들을 저희 찾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저희 뭐 말씀드리면 알만한 개그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골프 사기단이라는 개그맨들이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웹드라마를 찍고 싶다는 거 자기들끼리. 그래서 한 3억 정도 펀딩을 자기들이 한번 꿀리고 싶다. 네, 그런 것처럼 뭐 영상이라는 게 뭐 영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들이 꼭 뭐 투자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좋겠지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꼭 감동이 있으면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또 많은 혹은 또 5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걸 내용을 잘 만드냐에 따라서 스포츠들은 움직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마지막으로 끝나자는 것 같아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뭐 제가 만약에 그룹이 멘토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도 많이 데려오고 프로젝트도 많이 성사시켜서 저희가 한 교수님처럼 패치도 많이 다루고 레벨업을 하면 그 중간에서 그룹이나 멘토 역할들이 얻게 되는 베네핏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저기 크리에이터들이 다 올릴 때 아까 안보 잘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멘토들이 다 들어가요. 멘토 200만 원. 아까 음악 같은 경우는 멘토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멘토들마다 다 가격대가 있죠.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뭐 작곡가 같은 경우에 그 해당 PD와 혹은 음악 하시는 분과 매칭이 됐을 때는 그분한테 저희가 베네핏 포인트가 들어가요. 아니 우리 팬 말고 그분한테. 네. 금액을 멘토들이 지금 이제 작곡 만약에 내가 작곡을 해주겠다 하면 작곡비를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은 내가 작곡가 이제 한창원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포인트 해주는데 내가 뭐 100만 원 받는다. 얘들 작품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원포인트 얘기해주는데 100만 원 받겠다고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올리는 입장에서 한창원 교수님한테 내가 너무 원포인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 언제 내가 못 받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한창원 교수님 100만 원을 내 투자금 총 이제 펀딩 금액에 넣는 거죠. 그러면 또 스포츠들을 볼 때 꼭 한창원 교수님이 이 작품에 원포인트를 해줘?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내가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악도 뭐 유명한 작곡가라든지 그 보면 프로파일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되게 뭐 유명한 아이돌 작곡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작곡가들이 그 곡에 이제 만들 때 500만 원에 그 사람들이 작곡을 한다는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펀딩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쉽게 좀 더 말씀드리면 크몽의 프리미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크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작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선택이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아무나 받지는 않고 정말로 프로파일이 좋고 뭐 교수님 여기 계신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작가 활동을 하신 분들 정말 우리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이제 모셔서 이제 부르로 이제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올릴 수 있지만 부르는 심사 단계가 있다는 거죠. 부르는 분이 희망을 하더라도 이 공부에서 심사를 해서 부르에 대한 가치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그루가 본인의 가치가 더 안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크리에이터들을 받는 거. 아까 제 이름과 들었던 사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전혀 그런 기준과 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科目 다른 데랑 차별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구루라든지 멘토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호 교수님도 들어와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플래닛 와우 플래닛을 통해서 이제 얘가 기준치 이상의 성과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콘서트 같은 것도 당연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유명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 가수들을 통해서 그렇지 팬사인회 같이 네. 팬 모임도 할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이 이제 그분들이 줄을 이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그런 애들이 줄을 이루고 저희들 올라온 가수들이 이제 같이 콘서트를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도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팬 사인회를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는 저희들 아까 얘기했듯이 마블 이벤트 했잖아요. 그 이벤트 이런 쪽에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펀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펀딩을 한 저 작가님을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한번 만나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 기회를 일정 정도 수준 넘어가면 하는 걸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도 보시면 교수님들 한 20분 모셨는데도 이 정도로 질문이 나오는데 아마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더 많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때그때 여기 대표님이나 이사님이나 PD님한테 문자로 아니면 메일로 답을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했었던 이 PDF를 좀 받을 수 있나요? 학생들하고. 네네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네네. 참고로 저희들 그 작품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도 계세요. 웹툰 교수님. 박인하 선생님. 신나게 올려주셨어요. 투자 받겠다고. 네, 많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만약 지나는 관계로 오늘 생각보다 뜨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그 토론회가 아니라 애니킴 대표의 기자회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나와서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과정의 교육을 받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더 좋은 답을 주시면 보완하고 하도록 애니킴 대표와 인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이거 준비하느라고 같이 했던 여기 와우플래닛 팀들도 있지만 우리 대학원의 문영인 박사 정도가 제일 고생했습니다. 문영인 박사라고 각 교수님들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강의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공지입니다. 드디어 20년 동안 이어오던 이현세 선생님의 네이버 지오 캠프가 3년의 공백을 깨고 올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지가 곧 나갈 겁니다. 4월 초순까지나 콘티를 다 받아서 모든 학교 학생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세종대로 토킹이 아닙니다. 절대.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님들 다시 돌아가셔서 물론 지금 말씀하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10박 11일 동안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플랫폼에 바로 체크가 돼서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 기회 용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지하고 갈 겁니다. 오늘 식사 장소는 천미향이라는 식당인데요. 예전에 샹그라라는 이름이 있다고 보시고요. 차량을 학교에 세우신 분들은 그냥 차를 학교에 두시고 갔다 오셔서 운전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교문을 나가셔서 왼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은공 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학교 교문이 학교 건물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블록 시작점에 2층에 천미향이라고 꼼꼼한데 간판이 잘 보입니다. 거기 2층 올라가시면 돼 있고 문영인 박사는 전화를 해서 30년 가서 바꿔달라고 저기 지금 주차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면 바로 나가던 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밖에 안 됩니다. 1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년만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참고로 저희가 혹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방문 학교 방문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태국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